안녕하세요. 차업주 이프리입니다.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네요. 이번 주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이번에 다룰 기업은 LIG넥스원입니다. LIG넥스원은 지난 6월 16일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는데요. 공교롭게 바로 다음날에 17%의 급등이 나왔었습니다. LIG넥스원의 함대공 미사일인 해공이 말레이시아 연안 초기함 배치 함정에 장착할 것이라는 보도 덕분이었죠. 함정에 장착하여 공중을 타격할 수 있는 함대공 미사일은 앞으로 중요성이 가장 높아진다고 볼 수 있는데 LIG의 해공은 사거리가 20km로 너무 짧고 명중률도 90%밖에 되지 않으므로 기대가 되는 제품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중요성이 커지는 함대공 미사일은 특히 장거리용이거든요. 이렇게 고점을 갱신했던 LIG넥스원 주가는 조정되기 시작했고 이 과정에서는 진행 중이던 고스트로보틱스의 인수가 완료됐습니다. 하지만 이미 LIG넥스원에는 인수 기대감이 반영되어 있었기 때문에 고스트로보틱스 인수하려는 당시 주가에 별로 영향을 주지 않았네요. 그리고 8월 초 미국의 저조한 PMI와 일본 금리 인상으로 인한 엔캐리 청산, 또 9월 초 미국의 PMI 이슈로 한 번씩 조정되는 모습이 나왔었는데 LIG넥스원은 이후에 반등이 강하게 나오면서 다시 고점을 갱신하게 되죠. 이러한 반등은 특히 천궁이의 이라크 수출이 나왔기 때문으로 보이는데 사우디, UAE에 이어 이라크까지 대규모 수주를 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때문에 여러 증권사들의 목표가 상향이 이어지게 됐고 다음 달이던 11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까지 전망되면서 이러한 상승에 힘을 보태기도 했었습니다. 다만 실제로는 11월에는 현대로템만 편입됐기 때문에 LIG넥스원은 다음 2월 MSCI 편입 가능성이 높아지게 되었죠. 그리고 이후 11월 6일에는 또 한 번 주가 상승이 나왔는데 이때는 트럼프 위기로 방산주들이 시세를 받았던 때이기도 했으나 LIG넥스원 자체적으로는 영국 방산기업과 협력하는 호재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는 세계적인 방산기업인 영국 밥콕과의 협력이었는데 양사가 협력하여 무기체계의 유지보수 장비 MRO 시장을 진출한다고 하니 긍정적인 시장 반응이 나왔던 것을 알 수 있네요. 참고로 밥콕은 2022년 폴란드 호위함 사업을 수주했고 2008년 이후에는 캐나다 해군의 잠수함 4척에 대한 MRO 사업을 수행하고 있는데 현재 조선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해외 주요 함정 사업을 보면 특히 캐나다 잠수함의 규모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 호주 입찰에서는 우리 기업들이 떨어졌지만 캐나다 잠수함의 입찰 경쟁에는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의 2파전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죠. 때문에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모두 각각 밥콕과 수출용 잠수함 사업을 위한 기술협력 합의서를 체결했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밥콕과 LIG넥스원의 MRO 사업 협력도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데 특히 LIG넥스원은 지난해 10월에 한국항공우주와 함께 HD현대중공업과 수출용 함정 개발 협력을 맺은 것을 주목해볼 만합니다. 신규 건조함정, 기존 함정의 성능 개량과 해양유 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 등을 협력한다는 것인데 LIG넥스원은 2015년부터 수상 수중정찰 및 무인 수상정의 개발을 완료했고 해군의 유무인 복합전투체계 구축에 참여하고 있으나 사실 그동안 국내 함정 전투체계 시장을 사실상 독점한 기업은 하나시스템이었습니다. HD현대중공업도 하나시스템과 오랫동안 협력을 하고 있었는데 경쟁사인 대우조선해양 현 하나오션 이 하나그룹으로 넘어가게 되면서 HD현대중공업은 경쟁사가 된 하나오션의 계열사인 하나시스템 대신에 LIG넥스원과 협력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이후에도 HD현대중공업은 LIG넥스원과 수출형 잠수함에 탑재될 통합전투체계 개발 협력을 했습니다. 표적 탐지, 분석, 식별 및 교전에 필요한 전투체계와 음파를 이용해 표적을 탐지하는 소나 체계에 대한 것이니 하나오션과 HD현대가 경쟁 중인 캐나다, 폴란드, 필리핀 잠수함에서 하나오션, 하나시스템과 HD현대, LIG넥스원의 구도가 된 것으로 이제 LIG넥스원은 이러한 배경으로 MRO 사업과 해양 전투체계 사업이 전보다 확대될 수 있는 상황에 놓인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LIG넥스원과 HD현대중공업의 협력 성과가 최근 페루 해군 함정 4척을 수주하면서 처음 나왔으니 앞으로 함정 및 잠수함에 탑재될 LIG넥스원의 사업이 확대될 수 있겠죠. HD현대중공업이 페루에게 수주한 4척은 6,466억 원 규모였고 여기서 LIG넥스원의 계약 규모는 600억이었으므로 함정에서 약 10%를 차지하는 사업 정도로 생각할 수 있겠네요. 이렇게 승승장구할 것만 같은 LIG넥스원이었지만 이제는 트럼프발 종전의 바람이 불기 시작하며 조정이 시작됐고 이번 주에는 비상계엄 여파로 현 정부가 잘 추진해왔던 원전 방산 관련주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되었죠. 때문에 현재는 6월 16일 때와 크게 다르지 않은 수준까지 내려온 것이므로 현 시점에서의 LIG넥스원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 전에 하나 더 볼 것이 있네요. 여기 보면 미국 투자회사인 아티산 파트너스의 지분 공시가 있죠. 아티산 파트너스는 9월에 LIG넥스원의 5% 이상 신규 주주가 되었다가 최근인 12월에 차익 실현을 하면서 수량을 줄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들의 매매는 그동안의 LIG넥스원 주가에 영향을 주었겠는데
현재는 5% 미만이 되었으므로 공시로는 지분 확인이 불가하겠네요. 그러면 가장 최근인 3분기 보고서를 보겠습니다. 3분기 보고서 클릭. 지난 영상에서는 1분기 보고서를 기준으로 했었는데 이제는 고스트로보틱스가 하나 추가된 것이 보이죠. LIG넥스원은 미리 설립한 인수목적 법인인 LNGR을 통해서 고스트로보틱스에 인수를 하게 됐는데 고스트로보틱스의 기존 주식 구주 60%를 매입하면서 경영권을 가지게 되었어요. 이렇게 구주 인수를 통한 인수에는 3,320억이 소요됐는데 이 중 40% 수준인 1,320억은 재무적 투자자를 통해 조달했습니다. 즉 이런 형태로 인수가 완료된 것이죠. LNGR이 교환사채를 발행하면서 FI들로부터 자금을 지원받고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 60%를 취득했으니 추후 FI들이 교환권을 행사하게 된다면 지분은 다시 이런 식으로 변경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변화 외에는 타법인 출자 현황에서 큰 변화가 없었네요. 총 주식에도 변화가 없는 모습을 볼 수 있고 최대 주주 및 특수관계인의 지분 변화도 거의 없습니다. 다만 5% 이상 주요 주주에는 조금 변동이 있어 보이는데 매매를 반복하는 연기금이 지분을 줄인 모습도 보이고 싱가포르 정부는 소량 늘린 것도 보입니다. 그리고 같은 싱가포르의 국부펀드인 GIC는 안 보이는데 5% 이상 주요 주주인 싱가포르 국부펀드 GIC의 지분 변동은 지난 동안 전혀 공시되지 않았으므로 현재도 1% 이상 변동되지 않았을 테니 여전히 GIC도 5% 이상 주요 주주로 있을 겁니다. 하지만 보고서 기재상 생략시킨 것 같네요. 여기에 아티산 파트너스의 지분이 11월 20일 기준으로 3.89%가 있었으니 지금은 이보다 많아졌을 수도 적어졌을 수도 있겠어요. 그 외 미상환매자인 상황을 보면 1분기 때에는 3,100억의 기업보험증권과 500억의 회사채가 있었으나 이번에는 1,500억의 기업보험증권만 있는 모습입니다. 기업보험증권은 3개월짜리 단기 채권이기 때문에 미상환 채권이 많이 감소한 모습을 볼 수 있네요. 그러면 이제 재무제표를 봐볼까요? 먼저 현금성 자산이 꽤 줄은 모습인데 LIG넥스원은 특히 영업활동으로 유입된 현금으로 유형자산을 취득하는 것과 고스트로보틱스 인수에 투입하면서 보유현금이 감소하게 되었어요. 때문에 투자활동현금 흐름이 크게 마이너스죠. 여기 재무활동이 플러스인 것은 특히 LNGR이 교환사채를 발행했기 때문이고요. 참고로 LNGR과 고스트로보틱스의 재무, 실적은 이와 같습니다. 이것이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하기 위해 교환사채를 발행한 흔적이고 이 자금은 LIG 출자한 금액과 교환사채로 조달한 자금의 합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인수대금의 납입이 반영되지 않은 것 같네요. 여튼 LNGR과 고스트로보틱스는 아직 운전자본 규모나 실적 면에서 LIG넥스원의 연결 실적에 미치는 영향이 미미함을 알 수 있어요. 보시는 자산 내역의 변화는 대부분 LIG넥스원의 변화입니다. 여기 무형자산은 빼고요. 고스트로보틱스를 인수했기 때문에 무형자산에는 영업권이 추가된 것을 볼 수 있죠. 이렇게 반영된 영업권은 추후 사업이 경과되면서 만일 미래에 창출할 수 있는 이익의 가시성이 떨어지면 비용 처리하게 됩니다. 추후 고스트로보의 사업성이 떨어지게 된다면 영업권은 상각 처리되겠죠. 그리고 매출 채권과 재고자산의 증가도 꽤 눈에 띄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재고자산이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이는 원재료의 증가로 인한 재고자산 증가임을 알 수 있으니 증가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봐야겠네요. 참고로 원재료의 증가는 항상 증가하는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것만은 아니고 원재료의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다거나 원재료의 가격 인상이 전망될 때 비축해놓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LIG넥스원의 경우에는 여기 선급금도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고객사의 주문과 수요에 따른 원재료 증가로 볼 수 있겠습니다. 선급금의 증가와 운전자본의 증가가 상당히 좋아 보이네요. 여기 유형자산이 크게 증가한 것도 보이는데 토지가 가장 크게 늘어나고 건물이 그 다음인 것으로 보아 이는 공장시설이 증가했다기보다는 이번 4월 매입하여 건설 중인 성남 R&D 센터로 인한 변화 같네요. 앞서 현금 흐름에서 취득했다는 유형자산이 특히 이것 때문이죠. 물론 기계장치도 증가하고 있고 실제 생산 능력도 조금씩 늘어나고 있는데 추가로 이런 시설 투자들도 진행 및 계획되어 있네요. LIG넥스원 체격 대비 충분히 가능한 지출 수준이라 생각되네요. LIG넥스원도 투자 규모 대비 현금 창출 규모가 좋은 편 같은데 아직 77.5%의 가동률인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투자를 통해 꾸준히 생산 능력을 키워가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채 부분도 보면 차입금이 꽤 늘어난 모습인데 실제로 이번 1분기와 비교했을 때에는 차입금이 그리 늘어나지 않았어요. LNGR이 인수를 위해 발행한 1,320억의 교환사채가 추가된 수준이고 오히려 기업보험증권은 2천억 정도 줄어들면서 재무가 개선됐습니다. 여기 계약 부채는 1.9조 원 수준이던 1분기보다도 훨씬 가파르게 증가했으니 전체적으로 LIG넥스원의 수요는 탄탄하게 증가하고 있고 이를 대응하기 위한 변화들이 보이는 상황 같네요. 그리고 이미 이러한 준비 과정에서 이미 재무가 개선됐으니 추후 LIG넥스원은 실적 성장과 함께 재무가 꽤 개선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본 쪽을 보면 상장 이후 한 번도 증자를 하지 않은 LIG넥스원은 여전히 자본금에서의 변화가 없고 앞서 본 변화들로 자본 총계의 증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B집의 지분은 LIG넥스원이 LNGR을 통해 취득한 고스트로보틱스의 지분이 64.95%이므로 나머지 35.05%에 대한 것이 여기 B집의 지분으로 잡히게 된 것 같네요.
이제 실적 변화도 봐보면 LIG 넥스원은 성장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매출이 전년 대비 모두 증가했고 이로 인한 매출 총이익도 함께 증가하고 있으니 긍정적이네요. 다만 이익률은 다소 꺾였습니다. 9.1%이던 영업이익률이 7.9%로 감소했죠. 이는 순손실 중인 고스트로보틱스에 연결됐기 때문이겠고 또 증가한 운전자본 규모 때문이기도 하겠는데요. 여기에는 마진율이 낮은 방사청양과 인도네시아양 매출이 현재 LIG 넥스원의 가장 큰 매출처이기 때문에 이러한 제품 비중으로 인한 이익률의 역성장이 발생됐겠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사우디, UAE양 천궁이가 대규모로 공급되기 때문에 매출은 더욱 가파르게 증가할 수 있겠고 이로 인한 이익률과 이익 규모 또한 확대될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영업외손익은 이런저런 변화들이 있지만 대체로 미미한 영향을 주기 때문에 순이익 규모에도 큰 변화가 없네요. 현재 2천억의 현금 자산과 2,400억의 차입금을 가졌지만 연 2천억에 가까운 순이익을 벌어들이면서 앞으로는 현금 흐름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LIG 넥스원 또한 증자의 우려가 없고 성장이 전망되는 좋은 기업입니다. 최근 실적 변화를 그래프로도 봐보면 2분기에는 매출에서의 역성장이 눈에 띄었고 3분기에는 영업이익률에서의 역성장이 눈에 띄었죠. LIG 넥스원도 본격적인 수요를 대응하기 위한 준비 과정으로 아직은 이익 구조가 완전히 안정되지는 않은 모습인데 추후 상당히 가파르게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네요. LIG 넥스원의 사업을 또 살펴보자면 먼저 7cm 길이의 유도로켓의 비공이 있습니다. 비공은 미국의 비교시험 대상 무기로 지정된 이후 5년간 100%의 명중률을 기록한 지대지, 함대함, 공대함, 공대지 등에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미사일이고 지난 7월 이뤄진 미국의 최종 시험 발사에서도 6발을 모두 명중시킨 미사일이죠. 최초 미국과 함께 공동 개발됐던 비공은 한 발당 4천만원 수준으로 1.2억에 달하는 미국의 헬파이어 미사일의 1세 수준이므로 중동 반군 및 아프리카 해군 소탕에 필요한 소형 미사일이기 때문에 유무인 복합 유령함대를 운영할 미국에게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요. 모든 테스트를 마친 미국은 내년 국방 예산 방위력 개선비의 비공에 대한 예산을 포함하고 LIG 넥스원과 협상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이렇게 되면 미국 첫 수출이라는 타이틀과 굵직한 제품군이 추가됩니다. 그리고 메가히트 제품군인 천궁이가 있죠. 천궁이는 LIG 넥스원이 개발한 미사일과 통합 시스템 체계, 하나 시스템의 레이더 그리고 하나여로의 발사대를 생산하는 구조이고 지대공 미사일인 천궁이는 사우디, UAE, 이라크와 남도 총 10.6조의 계약을 성사시킬 정도로 중동 지역에 러브콜을 받고 있어요. 분쟁이 잦은 중동 지역은 대부분 미사일 요격이 많은 지역인데 가령 방공미사일 강국인 이스라엘은 저고도인 아이언돔, 성층권 고도용인 에로, 중장거리 고도인 다윗이 있어 다층 철통방어를 자랑하는 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란 등 세력이 발사한 탄도미사일 180발 중 30발은 이스라엘 기지를 타격하기도 했는데요. 다층 방공망이 보다 견고해지려면 더 많은 미사일을 사용해야 하고 그러려면 미사일의 가격과 생산 능력에 의존하게 되는 구조입니다. 그래서인지 요격미사일이 부족하다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죠. 게다가 이스라엘은 요격미사일의 일부를 미국 지원에 의존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와 이스라엘 전쟁은 미국 재고의 부족으로 이어지기도 했어요. 천궁이와 같은 15에서 40km 고도를 타겟하는 미국의 PAC-3도 있지만 이 또한 천궁이와 같이 사용하여 40km 이하 고도 방공을 촘촘히 하는 역할로 쓰이기도 합니다. 미사일의 소모량이 많은 방공 특성상 가성비와 재고, 납기의 문제로 40km 이하 방공에서 천궁이는 강점을 가졌다고 볼 수 있으므로 중고도용에서는 천궁이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에서도 천궁이를 요청했는데 천궁이는 이미 풀가동이기 때문에 이에서 3년 뒤에나 공급할 수 있을 정도죠. 물론 러우 전쟁은 종결에 가까워지고 있지만 최근 유럽의 장거리 미사일 개발 및 도입이 본격화되면서 러시아의 미사일 공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게 됐기 때문에 방공체계가 부족한 우크라이나 등 동유럽 국가들이 이를 도입하려는 것 같네요. 천궁이만 해도 LIG 넥스원의 실적은 크게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는데 국내 방사청양 매출의 마진율이 6%대이고 해외 수출 시의 마진율은 14%대인 것으로 추정되므로 천궁이는 이익률까지 크게 올릴 수 있는 제품군이 되겠어요. 그리고 최근에 개발을 완료한 50에서 60km 고도를 타겟하는 SAM이 있죠. 천궁이의 원래 이름이 SAM2이므로 SAM에도 추후에 이름이 붙지 않을까 싶은데요. LSAM은 천궁이보다 높은 고도대를 요격하는 방공미사일로서 천궁이를 가진 방공망을 더욱 견고하게 만드는 방공체계죠. 때문에 이미 SAM을 요청하는 중동 국가가 있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천궁이를 가졌으니 그 윗고도인 SAM도 도입해서 견고하게 만들려는 이유죠. 이러한 LIG 넥스원의 SAM은 내년부터 양산하여 2027년에 실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이렇게만 해도 LIG 넥스원은 앞으로 몇 년간은 실적 성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는 기업인데요. 이 제품들은 공격 무기가 아니라 방어용이기 때문에 종전 이후에 무기 수출에도 규제를 덜 받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북한과 대치 중인 우리나라는 이렇게 패트리어트와 사드 같은 미국 방공체계를 사용하면서 하나씩 국산화한 방공미사일을 도입하여 방공망을 탄탄히 하는 모습이에요. 후에는 천궁이보다 고도를 높인 천궁3, SAM보다 고도를 높인
SAM까지 개발할 예정이죠. 참고로 이러한 한국형 방공미사일들은 마하 10 이상, 그러니까 ICBM 같은 대륙용 탄도미사일은 막지 못합니다. 여기 SM-3라는 것은 함정에 탑재되어 대공방어로 쓰인다고 보시면 되는데, SM-3는 미국의 대표적인 대공미사일이고 최근 미국에게 가장 부족한 미사일 중 하나입니다. 이 또한 마하 8까지의 미사일까지만 방어가 가능하죠. 그나마 사드만이 마하 8에서 14까지가 요격 가능한 방공 시스템이라고 하지만 이 또한 마하 10 이상의 극초음속 미사일을 막기에는 쉽지 않다는 분석이 있어요. 때문에 요격이 어려운 대륙간 탄도미사일은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되도록 사용되지 않고 배치를 목적으로 개발되고 있고, 주로 마하 5 이하의 미사일을 요격하는 이러한 방공체계를 구축하게 되는데, LIGN-X1의 메인 제품인 SAM 천궁이 가 인기를 끄는 만큼 그 윗구도를 타겟하여 보완하게 되는 SAM도 뛰어난 가성비로 천궁 2급의 매출 성장을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죠. 중고도와 저고도 영역이 뚫리면 바로 피해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이렇게 주로 중고도와 저고도에 많은 방공미사일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 SM-2와 SM-6도 미국의 함대공 미사일로서 수요가 높아요. 그리고 이러한 주요 제품의 추가로 LIGN-X1과 HD현대중공업과 원팀이 되어 추진하는 수출용 함정 및 잠수함의 통합전투체계가 있는데, 현재 진행 중인 폴란드, 필리핀, 캐나다의 잠수함 입찰의 규모가 크죠. 특히 캐나다의 경우 2026에서 2027년 계약이 성사될 것으로 전망되는데, 하나오션과 HD현대중공업 중 어떤 기업이 수주할지는 모르겠으나 이 또한 방공미사일로 성장을 이어가는 LIGN-X1에게는 MRO 사업과 함께 새로운 주력 사업으로 붙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잊지 말까요? 이 프리의 요약 시간입니다. LIGN-X1은 넉넉한 재물을 가졌고 지금도 좋은 현금 흐름으로 재물을 개선하고 있지만, 천궁이의 공급 본격화로 매출과 이익에서 모두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앞으로는 더 넉넉한 재무 상태를 가지게 될 것으로 보이고, 동시에 더 많은 수요를 대응할 수 있는 확장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네요. 특히 이미 많은 수주잔고를 가진 천궁이 양산전부터 계약을 따낼 수 있는 SAM, 내년에 미국과의 계약이 성사될 수 있는 비공, HD현대와 원팀으로 수주하게 될 해양전투체계까지 사업이 상당히 좋은 기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권교체 가능성이 제기되고도 있는데, 이럴 경우에도 방어무기 체계의 LIGN-X1이기 때문에 정권교체 및 종전의 우려가 적을 수 있는 방산기업이라 생각되네요. 게다가 내년에는 MSCI 지수 편입 가능성이 있고 K방산의 뉴욕 증시 ETF 상장까지 될 수 있기 때문에 시총 4조 초반의 LIGN-X1은 패시브 자금의 유입까지 될 수 있겠습니다. 포스트로보틱스의 인수까지 완료됐고 이미 주가까지 가파르게 떨어졌기 때문에 LIGN-X1은 리스크가 낮고 꽤 괜찮은 후보라는 생각이 드는데, 최근 계엄으로 우리 메인 기업 주가도 꽤 떨어졌기 때문에 아직은 교체 매매를 말하기 어렵지만 그래도 괜찮은 후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메인 기업의 상황을 계속 주시하면서 LIGN-X1의 상황도 알아두고자 영상 작업을 했으니, 최근 계엄으로 마음이 불편하시더라도 이 또한 지나가는 이슈가 될 수 있으므로 함께 잘 이겨냈으면 하네요. 그러면 오늘도 차트 없는 주식 투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